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특히나 또 이제 새봄을 맞이해가지고 또 우리가 또 이제 그 움츠렸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활짝 열고 우리 이제 앞으로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이제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은 여러분만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웃들이나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 사회에 정말 참 아름다운 그 생활을 하는 데에 우리가 이제 그 진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한번 오랜 세월을요.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은 옛날에 여기 유달영 박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리고 김용기 그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이 어른들이 저희들의 농업의 완전 선구자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계속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사할린에 들어간 지가 벌써 아마 30년이 됐습니다. 러시아 사할린이라 그러면 여러분 잘 알겠지요. 요즘 이제 그 강제동원 때문에 막 그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던 이 사람들한테 가서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랬는데 마침 오늘 이렇게 그럼 또 여기서 이런 귀한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오늘 이제 그 조병식 원장님께서 또 초청을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은 뭐냐면 저는 여기에 벌써 2년 전에 3년 전에 와가지고 여기서 농업을 실질적으로 미생물 채취해서 배양을 시키고 이것을 가지고 비료를 만들고 농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금년에는 이제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못하고 저는 이제 그또 선교지 우리 본교회로 또 들어가야 되고 또 현재 그것을 하면서 선교지에 있으면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수십 개 되지요. 수십 개 나라에 다니면서 선교사를 대상으로 또 그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 대상으로 해서 이 농업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론과 실습을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심지어는 오늘 여기에 이제 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극동 러시아에서부터 그 다음에는 제일 밑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농업 교육으로서 농업을 해서 미생물로 채취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또 그 다음에는 농약을 지역에 있는 그 잡초, 그 독초들을 채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충, 살균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영양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커피에도부터 모든 것을 다 뿌리고 이렇게 해서 성공한 예를 오늘 이제 사진에 담아놨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잠깐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하는 말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생물 유기농업의 기초와 정의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 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여러분들 농업이라 하면은 관행농업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유기농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유기농 앤드 플러스 해가지고 미생물 유기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저는 이미 아마 벌써 한 50년 전부터 일본에서 미생물을 수입을 해다가 한국에서 과수농사 모든 곳에 다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는 고추 고추가 없어서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해 먹고 할 때에도 그거 역시도 이중턴델 재배법을 최초로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이제 그 지원을 받아서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담보당 300평에 고추를 그 당시에는 뭐 한 100건, 200건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끔 120kg, 180kg 이렇게 땄는데 마른 고추요. 그랬는데 제가 하는 이 농법은 300평당 1000건 이상을 딸 수 있는 병은 95%를 막아버리고 농약은 줄여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고 그것을 북한에 들어가서 그대로 갖다가 적용을 시켜서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각 가정마다 모두 여러분들은 상비약이 모두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인간이 살아가는 필요한 것 중에 의식주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이 목표가 되어 있는 때입니다. 특히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병원마다 가보면요. 병원마다 제가 요즘은 참 많이 병원에 다니는 편입니다. 가보면은 이 병원에 가득가득 사람들이 다 차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에 무엇 때문에 그런가? 이제 마치 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먹거리가 이게 근본이 되었는데 이 먹거리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저는 이를 생각하면서 이제 미생물 농법을 계속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제 삶의 20대부터 시작해서 사람이나 가축 동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롭지 아니한 이로운 먹을거리를 위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의탁하지 아니하고 저 혼자의 생각과 육신의 노력과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이렇게끔 오늘날까지 와서 지금 현 단계에 이르러 먹거리를 생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한 가지만 더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회장님이 제가 강의하는 중에 한번 나오셔서 말씀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칠판에다가 천이라는 글씨를 써놓고요. 천이라는 글씨를 써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뭐라고 했나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끔 본인 스스로가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로는 바로 이 0을 써놓고 난 다음에 0은 바로 명예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0은 바로 지위라고 말하고요. 세 번째는 0은 바로 재산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일자를 붙이면서 이것은 바로 우리의 가족의 건강과 내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건강을 그 일을 빼버리면요. 뒤에는 전부 다 제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내 건강이 없어지고 가족이 없어져 버리고 가정이 없어지고 행복이 없어져 버리면은 이것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이렇게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로 우리의 건강을 생각해서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도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건강 때문에 이렇게끔 오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잠깐만이라도 참 귀담아 들어주시고 짧은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참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마다 개인마다 의사 선생님 세 분을 모시고 있지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바로 이 푸드라는 것이죠. 음식. 그 다음에는 둘째 의사는 바로 수면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사는 바로 운동이죠. 이 세 가지가 곁들여졌을 때에 우리는 건강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음식은 위장의 4분의 3, 75%만 채우고 절대 과식 않도록 하시고 수면은 밤 10시 이전에 자고 아침 6시 해가 뜨면 뜨기 전에 일어나고 형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8시간은 필수 조건으로 잠을 자라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상 전에 옛날에 우리는 그래 했거든요. 옛날 어른들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막 밤낮이 없이 이렇게끔 시간을 내서 직장 생활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결여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것은 규칙적으로 지켜주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참으로 유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미생물 유기농법의 중요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농사 방법이 관행농법과 유기농법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에요. 이 관행농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히나 GMO를 오늘날은 GMO를 아주 99%를 GMO로 이렇게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GMO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것은 바로 식물 종자에서부터 유전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씨앗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것을 이 GMO 종자를 먹게 되면은 우리의 건강이 무조건 하고 이거는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농산부에 있는 또 특히나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는 그 박사님 한 분은 또 말씀하기를요. 이분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GMO 종자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사람은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요즘은 또 어떤 농사가 오늘 가면 GMO가 아니고 GE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GE 제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식물의 종자 안에서 그 안에 성분을 가지고요. 거기서 그 독성어를 가지고 다시 조작을 시키는 거죠. 또 조작을 시켜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했는 분이 바로 감자 박사가 되시는 그분인데 감자를 그렇게 해봤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씨앗을
조작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는 면화, 그 다음에 목화 있잖아요. 목화, 그 다음에는 고추씨, 막 이런 것을 전부 다 그렇게 했더니 이걸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심어 놓고 난 다음에 위에다 제초제를 뿌려버리잖아요. 제초제를 뿌리게 되면은, 거기는 풀은 다 죽고 그 식물은 안 죽는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감자나 뭐 고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작물들은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해는 아주 이게 성공적이었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요즘은 인건비도 참 절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남한은 노인들뿐 농사를 짓는데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나와버리고 농사 질 사람도 없는데, 그렇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가 이것을 가지고 연구가 이렇게 성분 분석을 했더니 모두가 발암물질로 판명이 됐다는 것이죠. 이 발암물질로 판명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유기농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씨 뿌리고 그냥 풀 놔두고 그대로 놔두고 그냥 이제 뜯어먹는데, 그러면 작물이 이게 소출이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산 단가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수지 맞는 장사도 아니고, 그래서는 이거는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뭘 했냐면은 이제 관행농법으로 들어가서 바로 씨앗을 사다가 전부 다 갖다 심고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에 보면은요, 창세기 1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이 씨앗을 주셨는데 나무에 열매 있는 것 씨앗 주셨고, 그 다음에 야채 씨앗들 모든 먹거리 씨앗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씨앗의 유전자를 줘가지고 보냈습니다. 그것이 6.25 전쟁 때, 일본 시대 때부터 해서 6.25 전쟁 때를 전쟁을 지나서 나오면서 우리 남한은 우리 그 선조들이 저기다 구석에다가 아주 씨앗 이걸 다 다름에 놨다가요, 묶어가지고 달아놨다가 거의 봄이 되면은 보릿고개가 있고 해도 배가 고파도 절대로 그거는 먹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씨앗을 또 뿌렸습니다. 뿌려가지고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는 그나마도 건강했습니다. 마음 놓고 가서 거기에다가 손을 묻혀가지고 먹어도 병 걸리지 아니하는 이런 것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나요? 우리는 유전자를 받아가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전자가 없었어. 자, 근데 그 중에서 유기농 제품을 해가지고 그걸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농약도 안 치고 다 하니까 되지 않느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요즘 요 며칠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 한번 말씀을 또 전화를 해 주셨어요. 미세먼지 속에 여러 가지 전부 다 아주 그 나쁜 수치가요, 우리 인체에 나쁜 수치가 나옵니다. 제가 영종도에 사는데, 영종도에서 나오다가 차를 운전해 나오다가 딱 거기는 신호가 딱 걸려, 항상. 그래 걸려가 보면은 전광판이 큰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요, 그 미세먼지 속에 나오는 모든 수치가요, 이산화탄소에서부터 모든 망원산가스 모든 게 다 거기다 다 나옵니다. 매일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사람이 그것을 마시게 되면은 무조건 병득이 돼 있다며.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비와 눈을 통해서 땅에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은 우리가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이 미생물 균들이, 박테리아 균들이 모두가 다 전멸돼 버립니다. 오늘날 전부 다 그래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실험을 하더라도 산에 가서 풀을 비워가지고 말려가지고요, 그것을 집건버리라 그죠. 그것을 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놓고 한번 놔둬보세요. 이것이 6개월이 가도 안 썩습니다. 왜?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미생물은 뭔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이 미생물이란 것은 여기서 농약을 치고, 그 다음에는 중금속이나 모든 독성들이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유기물이 들어오고, 이래 하면은 그것을 다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미생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강원도에서 나오는 감자 같은데, 강원도는 산이잖아요, 전부 다. 거기 보면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농사가 잘 때, 왜? 소나기 한 번만 딱 맞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작물이 쑥쑥 자라 올라 버립니다. 저는 강원도 이제 태생입니다. 사실은 영양리에서 태어났지만은 강원도에서 학교를 했고 그래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걸 잘 압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여름에 뜨거운 그 열기 속에서 비가 오니까 돌이 딱 뜨거워져 있던 것이 물을 흠뻑 먹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뭘 내놓나 하면은요, 미생물이 거기에 들어있는 미량 원소들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럼 그 미량 원소 중에는 그게 뭐가 있는가 하면 황, 철, 인, 마그네슘, 아연, 모든 16가지의 중금속, 미량 원소가 이것이 다 추출돼 나와가지고 작물이 필요로 한 대로 다 빨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땅만 부실부실하고 말이야 푹실하고 그만 지렁이만 있으면 되는 것 같지요? 아니 옳시다. 거기는 각종 미량 원소가 자기의 농도대로 다 거기에 스며들어 있는 이 땅이 옥토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 미생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요. 여기에 옆에 보면은 저 온상을 지어놔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땅이 못 쓴다고 그랬습니다. 이곳에 있는 이 회장님하고 이 관장님이 그래서 저를 찾아와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그러면 이 땅을 와가지고 한번 해주고 여기서 교육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교육장을 시작했죠. 했는데 와보니까 인삼을 심어가지고 7년을 심어가지고 낳는 데다가 그 이듬해 2년 후에 가 또 뭘 했냐면 토란을 심다고 누가 와가지고 또 심었대요. 심어도 안 돼. 농사하는 것마다 다 안 돼. 자라지를 않고 병 나쁘고 안 되는 거예요. 인삼 심고 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는 된다고 했습니다. 강의를 할 때에 내가 하는 이 농법은 무조건 됩니다 했더니 그러면 해보자 이래가지고 했지요. 그 이듬해서부터 했는데 고추키가요. 그 온상 안에 심어가지고 물론 그렇지. 그런데 온상 안에는 아니고 밖에 심은 것도요. 수천 개씩 달렸으니까요. 한 포기에. 여러 포기에 달린 게 아니고 그리고 온상 안에 심은 거는요. 사다리를 놓고 딸 정도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올라갔어요. 그렇게 큽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가득가득 이오는 거예요. 왜? 미생물을 집어넣어줬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이 농법은 이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고. 그런데 그 병을 고쳐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 성경책 읽으니까 고쳐지나 그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런 농법을 가지고 덮고 지어라는 것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는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다 갖다가 그냥 갖다가 말이요 담배 꽁쳐 버려버리고 막 모든 거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뭐 쓰지 못하는 막 페인트나 뭐 석유나 이런 거 갖다 버려버리고 그럼 그 땅 못 씁니다. 못 쓰는데 미생물을 집어넣으면 그것도 중화를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이 미생물은요 쇠도 녹여버리는 거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끔. 그래서 여기다 했더니만은 농사가 그렇게 잘 됐습니다. 고구마도 이렇게 크고 뭐 모든 게 뭐 다 수박도 이렇게 됐고요. 다 안에 보세요. 대추나무가 대추가 이 집에 하나도 안 열렸더랬는데 그 사과 대추가 이런 게가요 가득가득 열려버렸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미생물로 지었는 이 모든 야채나 곡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이 이제 먹었을 때 먹고 살 때에 이 몸에 있는 이 모든 병도 다 해소가 된다는 사실, 고쳐진다는 사실. 그래 이것을 인정하고 나간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농사를 지어가서 먹어야 좋은가 이것을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내가 오늘 이거는 여러분의 책에 여기 이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뭐 시간이 주어진 게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에 있는 중요한 것만 내가 좀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농업의 창의가 되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요즘 항생제 안 쓰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건강이 좋지 않아도 약에는 전부 다 항생제 다 들어있더라고. 그 다음에는 닭 사료나 소 사료나 돼지 사료나 모든 것에서는 항생제가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어. 그럼 이 항생제 먹고 고쳐지는 건 좋은데 문제는 내성균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내성균 때문에 죽어나가는 것이요.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답니다. 발표가 안 돼요. 그렇죠. 자, 이러니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쳐지는 것도 그거 전부 다 분뇨 농협에 가게 되면은 농협이나 시중에 파는 그 비료 포대기 같은 데 있는데 그 유기질 비료가 있습니다. 거기는 미생물 새끼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을 마지막 단계에 나가가지고는 전기 80도 이상에서 쪄가지고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쉽게 해주기 위해서 이 미생물을 채취해가지고 배양시켜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요. 그거를 거기다가 투입을 시켜버리죠. 시켜가지고 거기서 미생물을 만들어가 그걸 뿌리는 거야. 화분에도 뿌리고 뭐 가정에서 그냥 텃밭 한 데도 뿌리고 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먹으면요. 자연적으로 한번 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렁이가 생기나 안 생기나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생물 비료가 들어가게 되면 항생제, 내성균까지도 모두 중화시켜 본다는 얘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한 작물을 먹어줘야 돼. 요즘 고추 농사 짓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 동사가 지금 경북 영양에 있는데 거기 나이는 내보다 2살이 위인데도 아직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요즘은 농사 짓기 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짓느냐고 그러니까 박고랑을 1항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점적호수를 깔아보고 거기다 비닐을 덮어버려요. 그러고는 통에다가요, 물통에다가 농약을 다 타가지고 말이죠. 영양제하고 다 타가지고 집어여버려. 근데 그 농약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친환경 농약이래. 쳐놓고 나면은 해도 괜찮대. 이런 아주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환경 농약은 좋은 거지. 그러나 문제는 땅에 미생물이 땅에서 일해주는 일꾼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갖다 대나 말이에요. 이거를 전체가 다 작물이 지대로 빨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농약을 타가지고 올라 스위치 한번 탁 틀어보면요. 모다가 딱 나가보면은 천평 딱 한 20분 내에 물 다 들어가 버리죠. 들어가 버리면은 작물이 그걸 다 빨아먹어. 여러분 어머니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두 잘 아시지만 가르치는 분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영양분이 들어오면 전부 다 애기인 대로 가잖아요. 칼로리가. 자, 그러면은 작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뿌리 채소는 뿌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열매 채소는 열매로 올라가 버리고, 벼도 마찬가지로 농약 다 빨아가고 버리고. 벼나 고추나 일생 동안에 농약 몇 번 친지 아세요? 13번 이상 칩니다. 이것을 어디로 가나요? 전부 다가. 미생물이 중화를 못 시키는데 전부 빨아먹고는 전부 다 알맹이로 다 들어가. 그걸 누가 먹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내가 겁주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고추를 하는데 고추 속에는 말이죠. 뭐가 들어가나 하면은 그 안에 고추벌레가 꽃이 피자마자 바로 한번 알을 넣습니다. 근데 이 담배너망이라는 놈이 이게 놓는데 그게는 한 마리가 알을 한 500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곳에 한 나무에서 다 나와보면 좋겠는데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 얘들의 또 한 포기에 하나씩만 가가지고 날아다니면서 밤에. 야,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 밭에 전부 다 돼. 그래서 거기는 뭘 했냐면은 고추벌레가 꽃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약을 아무리 밖에 쳐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거기다 갖다가 청산가리 있죠. 청산가리를 갖다 뿌린 거예요. 물에 약통에 짊어지고 분무기 꼭지 빼쁘고 물로 갖다가 뿌리에 줘버립니다. 그러면 얘가 빨아먹고 올라가지고 고추 안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청산가리를 먹었으니까 그거 어떻게 되겠어? 자, 이것이 오늘날의 농사 방법이 이겁니다. 그리고 GMO는 왜 싫다고 하냐면 이 GMO 종자에서는 바로 그런 것을 농사를 짓는 것이 GE 제품으로 나와가지고 오늘날 씨앗이 나와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것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텃밭을 하시든지 화분에 심어가 먹든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늘날에 지금 현재는 그럼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뭐가 나왔나 하면 스마트팜이요. 한 20여 년 전부터 이제 물로 키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오는데. 근데 아주 좋지요. 의사 선생님들 가운 같은 흰 가운 입고 말이죠. 그 안에서 농사를 지어. 짓고는 요즘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상자에다가 딱 요거 먹게끔 몇 명 먹게끔 딱 갖다 맞춰가지고 전부 다 택배로 보내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문제는 이걸 인위적으로 사람이 다 만들어가지고 준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러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대안은 바로 다시 GMO 제품은 다 이제 머리하고 전부 다 씨앗은 어떤 걸 하는가 하면 옛날 씨앗 고정종으로 다시 돌려야 됩니다. 유전자가 있는 씨앗으로 돌려오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요. 저 뒤에 이제 오늘 조금 있으면 이제 물 때문에 그 강의하실 분이 있는데 이분 여기 같이 일을 했는데 옛날 그 종자씨를 가지고 했는데도 작물이 전부 다가 멋지게 생겼습니다. 멋지게 생기고 그 다음에는 수확량도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이 미생물 농법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래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것을 먹는다면은 여러분에게 건강이 그대로 유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인도 같은 데는 말이죠. 인도에 어떤 일이 가면 내가 이제 어제 뉴스에 들은 얘기인데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요. 인도에 농사 짓는 사람이 한 10만 명 이상이 자살해 본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러냐 하면은 미국에 있는 지금 몬산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농업회사인데 그게 옛날에 월남 전쟁 때에 고엽제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제초제입니다. 제초제를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그때는. 그런데 자꾸 그걸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는 요즘은 종자씨를 갖다가 전부 다 유전자를 다 제거해버리죠.
그러고는 그 씨를 팔아먹는데 로얄티 같은 거 전부 다 이제 다 가져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농업회사 13개 중에 12개가 그쪽으로 팔려 들어갔잖아요.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 IMF가 와가지고 그랬는데 로얄티를 1년에 얼마씩 물고 있습니까? 한 100억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신젠타는 어떻고? 신젠타 지금 현재 중국이 한 5년 전에 54조에 사들였잖아요. 사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두 회사가 전 세계에 제일 큰 굴지 회사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GMO 종자들이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인도에서는요 20만 명씩 죽어버렸던 자살을 한다는 게야. 왜 그런가 하고 이제 그걸 알아봤더니만은 거기는 면화가 이제 목화를 많이 하거든요. 목화를 많이 하는데 거기다가 그 처음에는 그 종자를 줬어. 자기들 종자를 공짜로 줬어요. 그 이듬해 가가지고는 그러면은 그 수확되는 걸 말이죠. 갖다가 전부 다 수매를 해줬어. 그 다음에 한 2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수매도 안 하고 자기들 옛날에 가지고 있던 종자는 다 버려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걸 사가지고 전부 빚덩어리가 다 됐다는 거죠. 빚지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 작은 논두르기나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나라도 일꾼이 없다 보니까 크게 전부 다 밭을 경작지를 만들어가지고 기계를 하잖아요. 인도가 전부 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요 땅도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는 하천에 뭐 강에 모든 어류가 다 죽어버리고요. 이 전부 다 이런 제초를 쳐대니까 제초제도 아니 풀 잡으려고 했는 제초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풀이 위에 이렇게 자랐는데 위에다가 작물하고 심어놓고는 뿌려버렸어. 그러면 위에서부터 죽어가지고 타고 내려가면서 저 땅속에 깊이 있는 뿌리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미생물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싹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립니다. 친환경 제초제 갖다 치면 풀 안 죽나요? 다 죽지요. 다 내려가서 미생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런 형편에서 미생물이 없는데 주인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나? 그냥 위에 있는 거 시퍼런 거 그것만 뜯어먹고 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는 건강이 나빠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라도 이제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고요. 이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참 유기농 플러스 미생물 유기농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르헨티나 같은데 러시아도 제가 지금 러시아의 연해주에 지금 우리 그 극동선교센터가 있고 큰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살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해주에는 제가 지금 그 땅에 한 50년 동안을 우리가 빌려갔습니다. 정부의 걸 계약을 했었는데 12만 평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콩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콩을 전부 다 GMO로 갖다 쓰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하면 거기다가요 농약을 치는데 제초를 쳐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풀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 풀도 전부 다 내성을 가져가지고 점점 더 강하게 나와. 그러니까 제초제는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내. 라운드업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요 쳐놓고 나면은요 이거는 아무리 뿌려도 라운드업을 갖다 뿌렸는데도 안 돼. 그렇게 강력할 뿌려도. 그래서 콩농사 짓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먹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중국의 것도 수입을 하고 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나 온 세상 제가 지금 다니면서 다 교육을 시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농사 실태를 알거든. 농약을 퍼버대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갖다 먹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가. 자, 그래서 이 건강을 의사 선생님한테 참 부탁을 많이 해야 되죠. 어디든지 특히나 이런 곳은요. 아주 획기적으로 참 잘 이제 만들어져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아주 할 거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떻게 다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시간이 주어진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실질적으로 내가 이론적으로 강의를 해서 미생물 농법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각 과목마다 이제 고추나 고추에서부터 벼에서부터 모든 걸 갖다가 다 내 손으로 직접 했는 것을 여러분에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프리카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국제 우리 미생물 유기농업 여기 이제 GBM이라고 하는 그 NGO 그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요. 예. 여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킬리만자로 5,896m입니다. 5m가 아니고 내가 잘못 해놨는데. 예.
요 중턱에 요 1,400m 고지에다가 우리 땅이 5만 평에 거기서 지금 현재 포도를 조성하고 이번에도 이제 그 자재가 다 들어갑니다. 예. 우리가 이제 요거 몇 년 전에 들어가서 이제 했던 거고요. 예. 하우스 자재를 가지고 와서 거기 가서 거기서 직접 지었습니다. 하우스 길이는 50m고 옆으로는 12m로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직접 요 하우스를 짓는 것과 동시에 거기서 흙을요 그대로 떠가지고 그대로 했는데 화산재인데 소독이 다 돼 있고요. 아주 미네랄이 가득 있었습니다. 미라군소들이. 그래서 씨를 여러 가지를 요 전부 이 씨는 다 고정종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요 며칠 전에 다 철수를 시켰습니다만은 여기 저온창고에 일했던 거 한 5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고정종이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다 심어가 했습니다. 이게 크는데 하루에 오이를 심어 놓으면 10cm씩 자라버립니다. 온도가 맞고 여러 가지 좋았어요. 이 벼도 거기 갔다 했습니다. 벼 우리나라의 진흥청에서 나오는 종자를 2가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 같은 팀들이 같이 직접 이제 시범포를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 이 벼농사 이거는 물에서 하는 모짜리가 아니고 제가 옛날에 벼 다수왕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금모를 가지고 온상에서 길러 가지고 내에다 심었는데 여기서 다수확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쪽으로 이제 온상으로 또 이제 옮겼습니다. 여기 비닐을 덮는 거는 거기 왜 그러냐면 수분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덮었습니다. 요것은 지금 거기서 제가 살충제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 나라에 처음 갔는데 그걸 알겠습니까? 독초를. 그런데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양떼들이요 한 200, 300마리씩 나가고 그 다음에는 소가 한 몇백 마리씩 나가면요 문제가 꽉 일어납니다. 그 벌판에. 그런데 나가버리고 나면은 다 뜯어먹고 뿌리까지 캐먹보잖아요. 얘들은. 그런데도 나만 아는 새파란 게 있어. 가보면 그게 독초더라고요. 그래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뿌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이 학생들한테 57명 이렇게 교육을 또 시켰고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게 미생물, 여기 곰팡이 피는 겁니다. 이게 솜이 아니고, 요렇게요. 주먹으로 만들어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해도 쌀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등견은 뭐냐면은 옥수수를 이제 꺼풀이를 부숴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닭똥, 염소똥, 그 다음에 소똥, 그 다음에 돼지똥, 이렇게 하고 거기에 있는 흙을 1차 좀 섞고 해서 비료를 만들었지요. 보십시오. 이게 3일째 되는데 이렇게끔 뜨거운 열기가 나기 시작하고 자, 이게 어떠냐면 여기서 요 원리를 잠깐만 아십시오. 이 남자가 여자 처녀 총각이 만나면은 서로 처음에는 서먹해도 나중에는 손을 잡게 되고 서로가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열기가 올라가지. 자, 그 마찬가지로 얘들도요, 미생물을 배양을 할 때 해놓으면 해가지고 여기다 접목을 시키면요, 바로 열에 수천만 배로 뿌려놔 버립니다. 새끼를 치지요, 자꾸.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균사가 이렇게 피어 나오고요. 그 다음 이 천연 용약들입니다, 이제. 예, 학생들 직접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이 학생들은 뭐냐면 전부 다 대형 농장을 하는 분들이에요.
또 목사님들이고. 또 거기는 피마자가 말이죠.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피마자 기름 짜가지고 머리에 바르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쐐기 같은 게 없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 간 피마자가 우리 가로수 같대. 그렇게 많습니다. 예, 이렇게 다 짜내고. 자,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 이걸 보시면은 이게 용설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알로에의 원조지요. 근데 이거 안에 보면은 우리 사람 몸 속에 있는 미량 요소, 미네랄 원소들이 이게 몇 가지가 들어있는가 하면 75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요. 바닷물에 몇 가지가 들어있는가 하면 지금 그 학술적으로 밝혀진 게 83가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요게 지금 현재 그래 들어있어. 이걸 가지고 이 안에서 추출을 해내 가지고 이것을 또 미네랄을 또 보충시키고요. 자, 요게 이제 커피,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탄자니아에서 커피를 많이 수입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가 지금 벌레가 먹어가지고 말이죠. 이랬는데 이제 이 약을 갖다 뿌리고 난 다음에 커피 다 벌레 하나도 없이 다 죽었습니다. 이 농장에 그 우리 목사님이 직접 가져와서 이 학생들한테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예, 요거는 계란으로 이제 계란 노란자로서 나뉴 기름을 짜내는 거. 이걸 가지고 거기는 가축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가축의 질병 같은 걸 다 막을 수 있는 이겁니다. 만약에 구제역 같은 걸리면은 소 발굽에 여기에 곰팡이가 피고 이래가지고 이제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발라주면은 바로 나았고 아토피에도 이게 좋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나뉴를 다 짜는 걸 가르쳐 주고 짜는 거는 이분들한테 조금씩 다 나눠주고요. 자, 이걸 이제 옮겨 심었습니다. 그 모종을 옮겨 심었는데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요. 제가 그 2달 만에, 그러니까 2달 전에 이미 아마 오이를 땄으니까요. 따가지고 전부 다 나눠주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하루에 10cm씩 자라는 겁니다. 자,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박은 어떻게 하냐면은 2줄을 한 포기에서 2줄을 내 가지고 11마디째 가서 모두 달았는데 이것은 안에 하면은 하우스가 면적이 적기 때문에 전부 다 하우스 안에 심어 가지고 밖으로 다 유인해 냈습니다. 내 가지고 밑에 지퍼를 깔고 예, 그렇게 했고요. 이렇게 이 밖으로 내 보냈죠. 참외도 가서 하고 또 이거 양배추도 예, 가지도 심어 가지고 했고요. 예, 또 거기서 다 그때 하면 다 따는 겁니다. 토마토, 예, 거기서 이제 각 콩종자들도 가지고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쪽에는 이제 그 다음에 여기는 고추. 이게 지금 비 한 방울 안 맞고 이게 자란 거예요. 그런데도 맛은 좋았어요. 이게 이제 강원도 찰옥수수인데 이제 저걸로 만들었죠. 우리가 이제 그 러시아 그 극동에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나왔던 동백 1호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기도팀들이 여자들 목사님들이에요. 전부 다. 여기도 다 선물하고 이 벼를 또 이제 옮겨 심었고요. 자, 이제 이거 2월엑스는 이따가 이제 나올 겁니다만 우리가 하나를 기증받아가서 여기서 설치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수료증까지 다 줘가지고 졸업을 시키고요. 예, 이게 이제 우리 옛날 고정종입니다. 경북 영양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종자들을 가지고 했습니다. 요거는 북한에서요.
이 북한에서 지금 무가 그쪽에서 하는 거는 하나가 한 750g, 700g, 800g 밖에 안 나가는데 저희들이 한 거는 11.5kg, 12kg까지 나갑니다. 이렇게끔 미생물 농법을 해는 거, 이 사람들하고 같이 만들어가 한 거거든요, 다. 예, 이렇게 많이 열려버립니다. 예,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제 여기는 북한에서 독초를 뜯어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끔 농약을 만들어낸 겁니다. 예, 이 무청. 여기 옥수수 종자들입니다. 자, 미생물을 배양을 시키는데 물에다가 이게 500리터 통인데 여기다 해놓으면은 3일, 2일 이상 되면은 이렇게끔 미생물이 균사가 막 엉키기 시작하지요. 예, 이거는 저거 영양제 만들어 놓는 거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되고 러시아 극동 추운 지방에서도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그럼 균사가 다 피어 나와 가지고 이제 완전히 뒤집죠. 예, 트랙터가 제가 직접 이제 비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극동센터 이 마당에다가 처음부터 고추는 고추대로 모든 조, 그 다음에 기장, 이 수수, 예, 다 됐습니다, 이제. 예, 콩, 요거는 참깨, 이거는 감자씨들, 예. 요거는 밭에서 하는 벼씨, 예, 쌀보리. 쌀보리는 완전히 보리쌀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예, 이거는 비트인데, 비트도 이 미생물농법을 하게 되면 하나가 3kg에서 5kg 나갑니다, 한 덩어리가. 예, 수박 보십시오. 이게는 한 달을 놔둬도 안에 녹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이거는 코끼리 마늘을 하고 우리나라 거 하고 가지고 이걸 이제 그 수정시킨 거고요. 예, 씨앗을 이렇게끔 각각 해서 지금 보관을 해서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농사를 했던 거니까 이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것이 있으면 이제 교육을 해서라도 한번 여러분 이것을 습득하고 이 농사를 지어서 건강을 챙겨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또 발제할 수 있는 시간 주신 우리 회장님 그리고 임원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발제하려고 하는 내용은 창조주가 알려준 풀과 물과 미생물이라고 하는 이 제목,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경험하고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것. 특히 방금 발제하신 그 김영훈 목사님, 저도 이제 초면이십니다만은 말씀하신 그 미생물 농법, 네, 이 미생물 농법이 이제 앞으로 살 길이다. 100% 공감하고요. 그 미생물 농법을 포도에 어떻게 적용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지 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일성교회에서 특히 제주도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17년 살면서 14년 목회를 했고요. 서울에서 대학에서 저희 대학 교단 대학에서 17년 기관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제가 조기 퇴직을 하고 이제 귀농하자.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생각하다가 귀농을 계획을 했고요. 귀농으로 지금 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혹시 이 포도 뭔지 아십니까? 금방 아시네요. 마트에 있는 포도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모양새가? 네, 다릅니다. 저희가 재배한 이 포도, 이 샤인머스켓은 있는 그대로 어떤 화학 처리나 농약 처리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
그냥 수정시켜서 그냥 자연스럽게 맺은 포도 송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있는 씨 없는 샤인머스켓하고는 맛이 좀 많이 다릅니다. 모양새도 조금 다르고요. 씨 있는 샤인머스켓에서 저희는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선샤인 머스켓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저희 주력 상품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장성에서 제가 1900평 땅을 사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전라남도 장성은 강원도 장성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추운 지역이거든요. 눈도 엄청 많이 내립니다. 올겨울, 지난 겨울도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었어요. 지금 현재 1200평 그 시설 하우스에서 1000평 한 동, 200평 한 동, 두 동에서 12품종 유럽종 포도. 유럽종 포도의 특징은 씨앗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육종 자체가. 대신 껍질이 다 부드러워가지고 통째로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뭐 까먹는 거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통째로 다 드실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이 유럽종 포도 시중에서는 참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되게 까다롭습니다. 재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 농가에서는 거의 못하고요. 예, 저희 같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포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적용하고 있는 그 농사법은 공생농법과 자연수정 재배 기술이라고 하는 이 큰 두 가지 이 기술을 가지고 지금 무농약 포도 3년 지났고요. 유기 전환기 지금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입니다. 예, 저 밑에 보시면 하우스 두 동 보이시죠? 예.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첫 번째 창조주의 생각을 제가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깨달은, 그리고 그걸 깨달은 걸 적용하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공생농법을 통한 무공해 천연자재로 어떻게 땅을 만들 것이냐, 미생물이 살아있는 그런 땅을 만드는 것이냐라고 한 것 실제 제가 시행한 내용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물의 특성과 물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제가 경험한 거. 그래서 친환경 포도 재배 농가로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그런 농가가 됐습니다. 이런 밭이었습니다. 1900평 저 감나무 밭이었거든요. 북향에. 그래서 이 밭은 그 누구도 사려고 하지 않는 그냥 버려진 그런 밭인데, 제 눈에는 굉장히 좋은 땅으로 보였습니다. 이 감나무 있는 걸 제가 집사람하고 다 비워내고요. 다 파쇄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불도저, 덤프트럭, 포크레인 투입해가지고 일주일간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겉흙은 다 그동안 화학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다 오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싹 밀어버리고 8m 깊이에 있는 완전 생땅, 새흙으로 평토 작업을 해서 거기에다가 시설 하우스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부식률이 하나도 없는 진짜 생땅이거든요. 거기에 나무를, 포도나무를 심었고요. 심어서 키워보는데 1년을 키웠는데 다른 농가들에 비해서 한 60% 정도밖에 자라질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양분이 없지 않습니까? 물로만 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한 고민에 빠졌죠.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결국 저는 이제 그 주변 농가들 한 70농가가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농가들이 다 관행 농사를 해요. 그러니까 친환경 농사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아예 어떤 기술적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술센터에 의뢰를 해도 기술센터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관행농에 대한 그 재배 기술이지 친환경 재배 기술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어서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도 이후부터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 길이 열리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어서 자 보세요. 창세기를 다시 봤습니다. 도대체 창조주가 어떻게 이 자연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속에서 나는 포도라고 하는 이 농작물을 재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창조주는 계획하셨을까? 그거를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풀이라고 하는 사물, 물이라고 하는 것 이를 다시 보게 된 것이죠. 창세기 1장 11절 보면 제가 그 전에 창세기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세 번째, 3일째 되는 창조의 날인데 이 내용이 와닿질 않았었어요, 그동안. 근데 새롭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누구한테? 땅한테. 그러니 땅이 그렇게 그대로 되어 창세기 1장 30절을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짐승들이 풀을 먹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 풀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하게 된 거죠. 흙은 무조건 풀과 이런 채소, 나무를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이 땅이 있으면 그게 경작지든 아니면 논두렁이든 밭두렁이든 어디든지 빈 땅이 있으면 거기는 반드시 풀이 납니다. 물만 있으면. 사막은 조금 상황이 다르죠. 왜? 창조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 유일한 그 생명체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초록별에 사는 모든 사물들이 여기에 기대어 사는 거죠. 이 풀이 없으면 이 생명운동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창조주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풀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특히 이제 귀농인들이 제일 고민스러워하는 게 풀과의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결국 져서 포기하신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근데 풀은 우리가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이 창조주의 영역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결국 신과 인간의 대결인데 사람이 이겨내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적과의 동거가 이게 답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고 그래서 풀을 활용한 농사를 시작을 합니다. 자, 풀을 키우게 되면 그 풀 밑에 생태계가 조성이 됩니다. 말씀하신 미생물의 그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데 그 생태계를 어떻게 내 생땅에다가 만들어낼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제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길을 인도하셨는데 자담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선 유기농 이 선구자로 보시죠. 이 그 농법에 미생물 농법을 제가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는요 토착 미생물 채취를 합니다. 고두박 가지고 자기 그 농경지에 최대한 한 300m 이내 그쪽에 숲 속에 들어가서 부엽토 속에 미생물을 채취해 오고 그 미생물을 이제 흑설탕에 배양을 해서 증식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미강에 다시 증식시키고 그거를 퇴비나 흙에 다시 확대 배양해서 결국 자기 밭에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는 한국자연재배협회라고 하는 사단 법인이 있습니다. 이 협회를 통해서 자연농법이라고 하는 세계를 또 제가 입문을 하게 됩니다. 자연재배는 이런 거구나. 그런 자연재배를 통해서 생산된 농산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건강한 먹을거리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많이 알게 됐죠. 그리고 이어서 공생농법을 통해서 식물도 상생관계가 있고요. 공생관계가 있고 상극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리적 그런 관계들을 제가 이해를 하게 됐고
잡초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공부를 이제 많이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책 하나입니다. 조지프 코케너라고 하는 사람이 잡초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풀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죠. 잡초의 중요한 역할에서 표토에 부족한 무기 영양분을 이 지하부에서 끌어올려주는 역할, 그 다음에 토양을 섬유화해서 이렇게 떼알 구조로 만들어서 비옥한 땅을 만들고 동식물들이 잘 서식할 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잡초의 뿌리가 내려가서 결국 거기에서 자기의 수명을 다하면 그게 유기물로 또 이렇게 순환되는 것, 그리고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을 생산하고 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비료 그리고 이 빗물에 무기물이 쓸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토양 유실 이런 부분들을 예방한다고 하는 그런 많은 내용들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이상기후로 인해서 지구가 지금 몸살을 하고 있죠. 베니스의 곤도라가 섰습니다. 운행을 못합니다. 물이 없어서, 운하에 물이 없어서 섰습니다. 뉴질랜드가 1년에 내릴 비가 하루 이틀에 다 내려서 온 천지가 물난리가 된 게 엊그제입니다. 애리조나주, 이게 사막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다 스프링 캠프를 그쪽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야구 선수도, 야구팀도 거기로 갔었어요. 근데 갑자기 눈이 내리고 우박이 내려가지고 훈련을 제대로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또 예선 탈락을 한 것 같아요. 예. 지구 온도 상승의 원인이 뭐냐? 탄소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석탄, 석유를 너무 많이 썼던 거죠. 풀을 비롯한 식물들이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대기 중에 탄소를 흡수해서 땅 속에 유기물로 저장하는데, 연구에 의하면 지금 대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탄소의 4배를 땅에 묻을 수 있는 게 이 풀이라는 거예요. 식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마 그런 운동이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무경운 농사. 그리고 이 땅속 세계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많은 이해와 도움을 준 게 땡큐 아메바라고 하는 책입니다. 은혜 약사님이 추천해 주신 그 책인데요. 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이 이렇게 살아 역동적으로 그물망을 형성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이 부분을 그 주도하는 게 식물입니다. 식물. 토양 생태계, 이 그물망을 좌지우지하는 그 주인공이 식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물의 삼출액, 그러니까 자기가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만들어낸 포도당, 이 부분을 가지고 땅 속의 미생물들을 조절을 하는 거죠. 우리 포도밭을 보더라도요, 봄에 이제 한참 그 생장기에는 왕성합니다. 흙 자체가 푹신푹신해져요. 그때 자기가 생산했던 그 탄수화물 중에 많은 부분은 한 15%? 이 정도는 땅속으로 다시 내려보내서 배양시키는 거죠, 미생물을. 그래서 엄청난 활동을 합니다. 근데 겨울에는요, 아닙니다. 자기가 필요가 없어진 거죠. 잎도 없죠. 탄소 동화 작용을 못하죠. 그때는 땅의 성질이 조금 달라져요. 좀 딱딱해집니다. 물론 얼어서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미생물의 활동이 확실히 눈에 띄게 멈추고 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적의 사과라고 하는 책을 3번을 읽었거든요. 첫 번째는 기무라 아키노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인간 승리의 관점에서 제가 봤거든요. 이분이 그 사과 농사를 무농약으로 성공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두 번째 읽었을 때는 제가 이제 그 친환경을 하고 있으니까 병충해하고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이 사람 성공했는지 그게 보고 싶어서 두 번째 읽게 됐습니다. 세 번째 봤을 때, 이 사람이 10년 만에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게 보이더라고요.
세 번 읽을 때 그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6년간 지극정성으로 병과 해충으로부터 나무를 지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내외하고 장인, 장모 네 사람이요. 해가 뜨면 무조건 밭으로 가서 벌레 보이는 대로 잡아주고 그다음에 병이 오는 증세가 있으면 식초를 뿌려가지고 방제를 하고 그리고 풀이 어느 정도 크기만 하면 그냥 쫙쫙 밀어가지고 그 산소 돌보듯이 그냥 매끈하게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 그게 6년이 지났습니다. 근데도 나무는 한 800여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한 절반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나무를 붙들고 사정을 합니다. 제발 너한테 사과 맺어달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사람만 있어다. 그 정도로 애원을 했는데 이 사람이 6년이 지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 자살하려고 이제 산에 올라갔죠. 밧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밧줄을 나무에 던졌어요. 던졌는데 그 밧줄이 헌당간 거예요. 그래서 또 자책을 합니다. 바보같이. 예? 지가 죽을 이 밧줄 하나도 한 번에 제대로 못 꺼는 내가 도대체 무슨 친환경 포도를 아니 사과를 하겠느냐 자책을 하면서 그 밧줄을 주우러 내려가는데 나무 하나에 사과가 주렁주렁 달리는 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깜짝 놀랐죠. 아니 이 산에 그 누구도 관리해주지 않는 이 산에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사과가 열렸지? 근데 다시 정신 차려 보니까 그건 사과가 아니라 도토리 나무였죠. 그리고 그는 밧줄을 주우면서 그 땅을 봤습니다. 땅을 보니 자기 밭의 땅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이제 순수한 부엽토 아닙니까? 천연 부엽토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막 팝니다. 파도 따뜻하고 푹신푹신해서 막 손으로 파지는 거죠. 이 사람이 그야말로 이제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아 이거다. 땅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생각을 접고 쫓아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날 자루를 들고 올라가서 그 나무가 있는 그 흙을 채취해 와가지고 자기 밭에 흙하고 비교를 해보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그동안 나무만 관리를 했지 땅은 전혀 돌보질 않았구나. 이제는 땅이 답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콩을 심기 시작합니다. 콩을 막 뿌려댔어요. 그래서 콩 심은 지 3년 지난 후에 사과꽃이 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사과가 만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 내용을 세 번째 읽으면서 저도 눈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아, 나무 관리에서 이 사람 6년을 정성 들였지만 실패한 거거든요. 땅 관리 3년을 하니까 꽃이 피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 땅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제가 이제 그 땅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천일염입니다. 서해안의 천일염인데요. 이 천일염, 특히 서해안의 천일염은 땅에 있는 모든 미네랄들이 다 응집돼서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금으로 만들어내면 그 소금 안에 모든 미네랄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소금을 그냥 갖다 뿌리면 식물이 제대로 광물을 흡수를 못합니다. 그걸 법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300도 너무 높으면 또 광물질들이 일부는 기화돼 버리거든요. 타버린다. 그래서 300도에서 저온에서 12시간 구운 소금을 활성 소금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색깔이 이렇게 됩니다. 모든 광물질들이 이제 물에 녹는 수용성으로 바뀌거든요. 이걸로 제가 미네랄을 보충을 했고요. 이 참나무 숯재입니다. 이 참나무, 이 숯이라고 하는 기능 잘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참나무 숲이 참나무, 도토리 나무의 껍질입니다. 이거를 전체 농장에 한 8cm 정도 깔고요. 이거를 삭히면 한 3cm에서 5cm 정도 부엽토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걸 다 뿌려놓고 참나무 목초액으로 완전히 적셔서
이제 땅을 조성을 하는데 이 목초액은 무궁무진한 우리 농사에 유익을 주는 그런 성분이 되겠습니다. 유기산인데요. 폐하 한 3에서 3.5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강한 식초입니다. 식초. 근데 이 식초인데 이게 유기산이기 때문에 뿌리면 1시간에 휘발이 돼요. 휘발이 되면서 땅에 있는 산성을 다 끌어안고 휘발돼 가지고 땅을 알칼리로 만들어줍니다. 산성인데 알칼리화 시켜주는 거예요. 산성의 식초를 먹는데 우리 몸을 알칼리로 만들어주잖아요. 똑같은 원리가 이 목초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땅 보세요. 올 겨울 이제 그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전부 다 분변토입니다. 분변토 이게 온 천지가 다 그냥 그 지렁이 똥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땅강아지들 막 굴 파고 다닙니다. 그리고 두더지가 경운을 해줍니다. 밑에 있는 흙하고 위에 있는 흙하고 섞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 터줏대감이 두꺼비입니다. 이게 이 두꺼비가 벌레가 하도 많으니까 그냥 빵빵해가지고 지 몸도 잘 가누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성한 풀이 있는 곳이 저희 포도밭입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6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물한테. 산소한테 아니고 수소한테 아니고 물한테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자, 페루의 오아시스입니다. 사하라의 오아시스입니다. 똑같은 동일한 햇볕이 내리쬐고 있고요. 온도도 동일하고 동일한 조건입니다. 물이 있으면 식물이 번성하고 식물이 번성하면 거기엔 또 다른 생물들이 거기에 깃들어 사는 거고요. 물이 없으면 바로 옆이라도 사망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들여다봤는데 이 물 분자는 산소를 가운데 두고 두 개의 수소 원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이 결합된 모양이 좀 다른 분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그 수소 두 개가 붙어 있는 각도가 104.5도입니다. 약간 치우쳐 있죠. 그래서 플러스 이온을 갖고 있는 극을 갖고 있는 수소 이온이 둘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이쪽은 플러스 이온이 플러스의 극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마이너스 극이 됩니다. 그러면 자, 모든 양분은 식물이 필요로 하는 이 모든 양분은 이온화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발견된 것 중에 식물이 필수적으로 필요로 한 게 한 17가지로 보는데 거기에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그다음에 중성 이온 이런 것들이 물에 녹아야 식물이 흡수를 하거든요. 그 식물이 흡수하는데 물이라고 하는 게 이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는 극성을 갖고 있어요. 다른 원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물이 이 양극성을 갖고 있는 물이 식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분을 다 수용해서 식물체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산화탄소 6개하고 물 분자 6개 해서 햇빛에 적색 파장, 청색 파장 이 두 가지 파장을 가지고 엽록소가 진동을 하면 광합성 작용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산소 분자 6개를 방출을 하고 포도당을 만들어서 자기가 활용을 하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자, 물의 양과 조건만 맞는다 그러면 포도당 생산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으면 포도당 생산도 많다는 거죠. 양분 생산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식물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면 이 식물을 통한 모든 동물들도 번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저희 이 포도밭입니다. 일반적으로 관행의 포도밭이거든요. 이 포도나무 주변으로 이제 2줄 점적 호수를 깝니다. 그리고 물을 극소량 주고 거기에 피복을 하죠. 수분 유출을 막기 위해서. 저희 밭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시간당 80리터를 분사하는 스프링쿨러로
3일 간격 한 번 줄 때 20톤씩을 줍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다른 집의 포도알하고는 같은 친환경이라도 많이 다릅니다. 확실히 크죠. 충분한 물 공급은 토성과 햇빛과 온도가 적절하면 물과 비례한 포도당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걸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이제 그 농업인들 그다음에 예비 귀농인들 모집을 해서 저희한테 위탁 교육을 이제 받고 있고요. 개인 수강생도 지금 현장 지도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캠핑장과 협력해서 가족 단위 포도 농장 체험도 하고요. 정부 사업 3천만 원 지원 받아가지고 농촌 교육 농장 인증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농업방송 NBS에서 나는 농부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예,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인데 와서 저희 이제 알게 돼가지고 작가가 극구 좀 찍자 그래가지고 일주일 체류하면서 찍어서 방영했는데 재밌습니다. 제가 포도 마이스터 2년제 대학을 입학을 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좀 추진하고 싶은 게 있는데 월 10,000원을 자동이체하면 1년에 12만 원이 되거든요. 저희가 2kg 한 박스에 4만 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박스와 알파 회원제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왜? 거기에는 친환경 농사를 하면요. 자기가 팔아야 되거든요. 이 공판을 못 냅니다. 근데 이 판로까지 내가 개척을 해야 되고 과연 올해는 어느 루트를 통해서 얼마나 팔까? 이게 농사를 하면서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래서 회원제를 하면 안정적으로 이렇게 제가 어떤 소비량을 예측을 하고 제가 마음 편하게 그리고 매월 10,000원씩 들어오면 저희는 또 영농비 또 생활비로 안정되게 생활하면서 서로가 좀 잘 살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친환경 인증을 통해서 확실한 건강 먹거리를 제공을 하고 또 소비자들은 우리에게 그런 안정적 영농을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매년 추석에 그 지역의 독거노인 그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제 포도 나눔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대학에 그 힐링 포도원 장학금을 개설을 해서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주고 작년에는 조금 매출이 더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더 확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병으로 고생한 그 환자들도 제가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든 친환경 건강 먹거리로 건강한 포도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가 아무래도 좀 안타까웠는지 이제 우리 회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사례 발표를 함으로 뭔가 좀 저도 위로가 되고 또 어떤 길을 열 수 있도록 아마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해서요.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 한국자연의학회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 포도를 구매해 주신 또 회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익이 푸드테라피를 운영하고 있는 강익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우리 몸이 정말 원하는 식이요법이 뭔지 제가 잠깐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강의하고 제가 이제 그런 음식을 가지고 한번 옆에서 시연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너무 훌륭한 선생님들이, 목사님들이 강의를 해 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인체가 원하는, 우리 몸이 원하는, 우리 유전자가 원하는 그런 음식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사실 먹어야 돼요. 생명이 살아있는 그런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전부 생명이 죽어 있는 그런 음식을 먹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아파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이요법을 한 지는 이제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식이요법이라는 건 우리가 몸이 아파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 나를 고치는 음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상업화돼 있고 다 가공식품을 먹게 돼 있고 우리 유전자가 원하는 음식은 여기 있는데 우리 유전자는 안 바뀌었어요. 몇천 년, 몇만 년 유전자는 안 바뀌었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 환경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원하는 음식을 안 먹고 엄한 음식을 먹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파가는 현실을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최근에는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20대, 30대 젊은 아이들이 너무 엉터리로 나가서 먹고 질병이 걸려서 부모 손에 끌려서 오는 분들을 제가 계속 이번 3월 달만 해도 3명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걸 많이 보게 되고요. 진짜 이제 중요한 거는 진정한 식이요법은 뭐냐면 우리 건강 효과, 우리 뇌가 제대로 올바르게 먹어서 건강 효과를 내면서 자가 치유력이 작동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게 이제 식이요법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커트를 넘기면서 이제 지금 많이 제가 이렇게 서서 있는 게 좀 내려와 줬으면 제가 편하게 이렇게 할게요. 예. 파이토케미칼은 이제 많이 일반화됐을 것 같아요. 방송 찍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미숙합니다. 이제 분자 생물학이 발달이 되면서 그 야채 과일 안에 어떤 성분들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유전자하고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이제 파이토 쿠킹, 야채 과일을 가지고 양리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내 자가 치유력이 작동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이제 쿠킹을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유전자가 원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안 먹게 되니까 진짜 현실이 정말 진정하게 유전자가 원하는 음식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장 건강. 우리 그냥 쉽게 그냥 우리 장은 흡수하고 배설하고 소화하는 기관으로 알지만 많은 분들이 저도 많은 의뢰인들이 오면 먼저 고쳐주는 게 장을 먼저 고쳐줘야 돼요. 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면역계하고 다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몸은 다 자가 치유력이 다 살아있다는 거죠. 다 세팅돼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다 망가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실을 만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도 기본 원리. 그리고 저는 이제 희망을 갖는 게 뭐냐면 후성 유전학이에요. 어떤 조건, 어떤 환경을 넣으면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내 몸은 또 원점으로 고칠 수 있다는 여기에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도 식이요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을 넣었을 때 다시 내 몸 자가 치유력은 복구된다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이토케미칼, 이제 앞으로는 21세기의 영양학이면서 예방의학이고, 이거 지금은 치유의학의 핵심이 될 게 이제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거죠. 야채, 과일 안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이. 그리고 여 안에는 우리 세포를 다시 살리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의 힘이 들어있는 게 이 파이토케미칼이고요. 제가 파이토 쿠킹인데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채소를 먹는다 이게 아니라 어떤 채소를 얼마만큼 먹고 내가 이거를 내 몸에서 세포를 반응을 보이는 식단인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면역을 향상시켜서 자가 치유력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된, 그래서 손상된 조직을 다시 복구하고 비정상적인 수치를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가 치유력과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게 파이토 쿠킹인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자 생물학을 다 그러면서 그 야채 과일 안에 어떤 성분들이 내 세포하고 소통을 하고 항염작용을 하고 항암작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하면 제가 오늘 이제 당근 생강 스프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생강 그러면 뭐 진저롤, 쇼가롤 이러잖아요. 그 안에도 수많은
화합물들이 한 200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의 조화 속에서 그 어떤 것이 내 유전자를 건드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으로 먹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음식으로. 예. 그래서 이게 뭐 혈당 조절, 항염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지금 짧은 시간 내가 제가 빨리빨리 제가 카트는 제가 한 40몇 장이어서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세포 간에 소통이 돼야 되고 에스트로겐의 대사장 이건 전부 음식으로 하는 약으로 이런 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음식 안에 성분들이 내 유전자를 건드리고 내 세포하고 소통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채소 과일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은 또 환경 속에서 또 정상세포도 비정상세포 갈 수도 있고 암세포도 갈 수 있는데요. 야채 과일 안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은 우리 모든 비정상적인 또 암으로 가는 것들도 다 단계를 끊을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고 방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야채 과일 안에 다 들어있는 성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채 과일을 먹어야 하는 이유들이 무궁무진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팠을 때 첫 번째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 주권을 누구한테 넘겨요? 건강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넘겨주는 그런 경우들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식이요법은 매일매일 먹는 게 내가 오늘 먹는 게 식이요법이 나를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파서 오는 게 제가 너무 안타깝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게 다 내가 종양세포에 있어도 내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냐 해서 다시 정상세포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도 이제 제가 이렇게 다 해놨어요. 우리가 발암 전구물질에서 가서도 이거를 다시 암으로도 안 가고 또 내 몸에서 체외로 방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야채 과일 안에 성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의뢰인들한테 처방을 하는 게 스프입니다. 1순위가 스프예요. 제가 스프가 왜 그러냐면 다양한 채소를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스프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좀 이따가 히포크라테스 스프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마늘, 양파, 당근 뭐 이렇게 막 들어가잖아요. 샐러리 이런 거를 각자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스프로 먹으면 내가 채소를 7, 8, 9가지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프 안에 기적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스프, 스무디 이런 것들이 진짜 기적을 만들려면 다양한 채소를 많이 먹는 방법이 스프예요. 스프. 그리고 채소는 익혔을 때 흡수율이 70에서 80%. 그리고 우리가 생야채를 먹을 때는 30에서 40.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프를 먹었을 때는 70에서 80이고 익혔을 때는 60에서 70 정도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채소는 생으로 먹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열을 가하면 비타민, 미네랄은 파괴는 돼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비타민, 미네랄 이전에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이에요. 파이토케미칼은 채소는 세포벽이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하고 그러니까 열을 가야 되고 그리고 자극을 주었을 때 걔들이 갖고 있는 파이토케미칼을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포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긴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채소를 먹는다가 아니라 자가 치유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암이 걸려서 중병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가 치유력이 작동이 안 되는 게 중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이 조건과 환경을 자가 치유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조건과 환경을 넣어줬는데 원점으로 안 돌아가는 게 이게 중병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스프는 장시간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속적인 건강.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는데 이게 내가 약이 되는 거죠. 내가 약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들어오는 약이 되는 거죠. 1순위로 가르쳐 드리는 게 제가 히포크라테스프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 샐러리, 염증에 좋은 샐러리, 토마토, 양파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가서 이걸 그냥 진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아주 약한 불로 얘들이 갖고 있는 파이토케미칼을 충분히 우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곱게 갈아서 먹는 게 제가 의뢰인들한테 하루에 2번 이상씩 먹게 하는 게 이 스프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사람들은 이걸 먹으면 설사하는 거 아닙니까? 스프로 먹으니까. 근데 변은 더 편해지고 쉬워지고 더 건강해져요. 왜냐하면 흡수율이 최대예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카레를 제가 무조건 커리는 컬큐민은 강력한 항암이에요. 그리고 항염에 좋고 얘는 간 기능 바이러스도 억제해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드시기를. 그리고 다양한 채소가 들어가 있으면서 아까 항암, 항염 작용을 하는 거는 커리. 그래서 커리를 유방암에도 좋고 간염에도 좋고 이미 이제 임상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1회 이상씩 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토마토 같은 경우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야채 과일 중에서 우리 몸에서 생긴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활성산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최고의 식품이 토마토예요. 토마토는 3대 항암식품이면서 3대 면역식품이면서 그리고 발암물질을 체외로 방출하는데 최고의 좋은 게 토마토예요. 저는 그래서 토마토를 비싸고 싸구를 떠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먹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오늘 제가 여기는 이제 망고 살사를 제가 그림으로 넣어놨는데요. 떠먹는 샐러드? 오늘 제가 렌틸콩을 가지고 그냥 떠먹는 샐러드를 한번 시연해 드려볼게요. 그래서 콩하고 단백질도 먹으면서 다양한 채소 과일을 함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시연해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두부를 가지고 케일은 채소의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항암력도 뛰어나고 베타카로틴, 카로티네이드, 비타민 A, C, K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K를 평균 잘 드시지 않죠. 근데 보통 두부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많이 드시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두부를 데쳐 먹는다든지 이렇게 김치하고 이렇게 먹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은 제가 두부를 가지고 K를 엄청 많이 넣고 거기다가 커리가루를 넣고 견과류를 같이 넣어서 한번 두부 케일 스크램블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건강을 지키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런데 정말 아플 때는 이제 순서를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이라는 건 예방을 하는 거지 아플 때는 너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우면 이렇게 다 구워 드세요. 두부도 살짝 데치고 그냥 모든 토마토, 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못하시면 그냥 원자재를 쓸어서 살짝 구우세요. 찌든지 그런 식으로 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 요리는 제 쿠킹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쓰는 것도 보면 양념이 거의 없어요. 간장, 식초 이 정도 단만 되는 아가베 시럽 이런 미리 사전에 미리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씻고 닦고 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고 간편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요리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두부를 가지고도 스테이크를 만들어서 맛나게 먹을 수 있는 거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냥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케일 스무디 그리고 비트 쉐이크 그리고 오늘 제가 양배추 초절임 제가 오늘 시연해 드리려고 해요. 양배추는 비타민 U가 많아가지고 우리 세포 손상된 걸 복구하는데 최고예요. 예. 그래서 저는 김치를 처방하지 않아요. 근데 매일매일 양배추를 김치처럼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부 이렇게 먹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음식으로 모든 질병들이 치유하고 다
치유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음식은 기본이다, 음식은 기적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먼저 가장 내가 불편했을 때 내 몸이 문제가 왔을 때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음식이에요. 음식을 점검해. 내가 내 몸에다 무엇을 넣는지, 어떤 음식의 내용을 넣는지 이런 것들이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친유전자가 원하는 식이요법이 필요한지는 우리가 지금 사는 우리 현실 자체가 그렇습니다. 수많은 독소의 바다에 우리 뭐 제가 이렇게 입는 옷 이 자체 다 의식주 우리 사는 것들이 다 환경 호르몬이면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저는 지금 뭐 장균 제가 좀 이따 이제 장에 대해서 다 장균에 다 밸런스가 다 깨져 있고 정말 우리가 먹어야 할 것들은 안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먹는 이제 우리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장 건강, 이제 장 점막이 우리 면역계의 한 70에서 80%를 관장한다는 거. 제가 이렇게 한번 이것도 우리 그러니까 장 외부 우리가 장내는 우리 몸에 모든 걸 소통한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 면역계하고 신경계까지도 우리 세라토닌, 멜라토닌 이것도요. 얘에서 할 것 같아요? 거의 80%는 다 장에서 관련해요. 모든 것들이. 예. 그 제가 한번 이게 새는 창자 증후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저도 와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자가 면역 질환들이 있는 사람들은 새는 창자 증후군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사실 염증 유발 요인 만병의 근원이 새는 창자. 이제 이게 기능학에서는 일반화돼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일반 현행 의사 선생님들은 이거를 조금 인정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이제 많이 방송에서 이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막 크론시라든지 염증성 장질환으로 넘어오는 경우, 궤양성 장질환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장질환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장질환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죠. 제가 이거는 원래 비디오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사람이 계속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뭘까? 그래서 소변 유기산 검사를 했더니 새는 창자 증후군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새는 창자 증후군이었나? 이제 이렇게. 근데 그런 검사 있어요. 예, 기능학에서는 이 검사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장누수 증후군이 뭐냐면요. 이게 보면 글루텐, 독소, 미생물 이런 것들이 사실 장 점막은 촘촘하게 이음부가 아주 촘촘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벌어지면서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점막을 통과해서 혈관을 뚫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혈액내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 인체를 다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가면역 질환들은 그냥 장누수를 동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염증, 사실, 우리, 암도 사실은 염증이에요. 스트레스도 염증이고, 치매도 염증이고, 이 많은 것들이 염증에서 출발해요. 만성적인 염증들이 암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세포 분열이 왕성한 곳에서 또 암이 오는 거고, 또 호르몬이 과다로 분열되는 곳에서 암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염증 치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원인은 아까 장하고 또 많은 관련성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자가면역 질환, 뭐 대사 질환, 뇌 질환 이게 각각일 것 같지만 원인 치료에 들어가면 전부 장 질환하고 다 연관이 되더라고요. 최근 그 논문에 보면 우리가 식이섬유소를 안 먹고 이러다 보면 장 점막이 이런 미세 세균총이 장 점막을 갉아먹는데요. 그래서 장 점막이 무너지는 거죠. 예? 그러면 아까 누수 증후군으로 또 연결되는 거죠. 악순환을 가속히 하는 거죠. 우리 장균은 우리 몸하고 살아서 소통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장내 세균총이 우리 유전자, 우리 인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거라는 거죠. 유전자를 켜고 끄고 하는 것도 장내 세균총이에요. 우리 대사를 관할하는 것도
장내 세균총이고 우리 면역을 아까 장내 점막의 60에서 70%가 다 장 점막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장내 세균총이 다양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예? 이제 저는 여기 희망을 걷는 거죠. 우리 몸에는 다 자가 치유력이 살아 있다는 거죠. 다 세팅돼 있어요. 얼마나 내가 해독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내 몸에 수리용 효소들이 충분한지, 그리고 면역 기능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면역, 해독, 그리고 재생하고 수선하는 기능들이 우리 몸에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망가지면서 자가 치유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내 몸의 질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사실 암이라는 거는 쉽게 오기가 쉽지가 않대요. 이게 우리가 1cm만여도 우리가 10년, 15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 다 안전장치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내 몸에 자가 치유력이 무너지면서 안전장치들이 다 망가지면서 이제 암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렇게 판정을 받았지만 그 시간은 벌써 오래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암에 좋은 대표적인 채소, 과일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사실 이게 다 우리 몸이 원하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님 두 분이 진짜 자연이 준 선물, 아까 풀, 물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인체도 자연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원하는 자연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화학적인 거, 인공적인 걸 먹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3대 발암물질, 3대 항암식품, 3대 면역식품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요. 이것만 중요하겠어요? 다 우리 몸은 제일 중요한 균형 있는 영양이겠죠. 균형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선생님 안 좋은데 뭐가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기초공사도 안 해놓고 어떤 걸 하지 말라는 거지. 선생님 저 당뇨인데 당뇨에 좋은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기초공사가 안 되는데 당뇨에 좋은 것만 가르친다고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세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질병이 걸렸다는 것은 세포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포를 살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균형 있는 영양 위에서 뭐가 돼야 되는 거지 기초공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근본적인 치유는 사실 내 몸 청소 해독이에요. 해독은 혈액을 정화시켜 놔야 돼요. 그리고 림프 순환이 잘 돼야 되고 모든 것들이 배설이 기능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해독은 어떤 의학적인 전략이에요.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의학적인 전략이 해독이라는 거죠. 해독의 기본 원리 이렇게 해놨고요. 저도 이제 식이요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식이요법, 그리고 두 번째 영양요법, 그리고 운동요법, 발환요법. 예, 제가 이 조건을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러면 내 몸은 알아서 순환이 되고 세포 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면역 시스템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다시 세포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 중에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막연하게 건강하고 싶어. 그런데 생각만 건강하고 싶어. 근데 행동은 반대편을 가고 있는 경우 너무 많죠. 예. 제가 이제 후성 유전학 아까 제가 요 앞에서 제가 영양요법, 운동 이런 거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후성 유전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것은 태어나기도 하지만 우리 몸은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천적으로 어떤 특수 질병에 의해서 아주 예민하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을 넣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는 발현이 될 수도 있고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의 차이가 아니라 환경의 차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기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은 저는 계속 보고 있어요.
매일 방문을 하고 매일 만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다른 게 아니고 무조건 음식이다. 음식이 기적이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면, 스트레스 관리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진짜 음식. 우리가 먹는 게 다 음식이냐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 깃든 음식. 예, 진짜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이제 내부 환경, 장 환경을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수면은 요즘 젊은 분들 보면 거의 수면을 제 시간에 주무는 사람이 없어요. 아파트에 이렇게 보면 12시 전에 불 꺼지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근데 수면은 내 몸을 재생하고 수선하는 시간입니다. 예. 그리고 환경 오염 이런 것들 제일 중요한 거고 제가 이제 식이 지도를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전부 의무기록부 4번 다 보고 혈액검사 수치 다 보고 저하고 상담을 하려면 2시간 정도 합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사람의 식습관이 어땠는지 이 사람의 스트레스 환경이 어땠는지 내 몸이 주는 메시지들을 다 보고 저도 이거를 그 사람에 맞춰서 1대1 개인 맞춤형으로 식이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한번 이제 이렇게 8주 식이지도를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분이 저한테 상담하면서 말했던 내용이 8주 뒤에 어떻게 마음이 변하는지 그리고 혈액 수치가 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분석을 하면서 식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빨리 지금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빨리 알고 제가 얼른 끝났습니다.